13일의 기다림 끝에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한국인 실종자 3명과 헝가리인 선장의 시신이 수습된 상태인데요. 예, 아직 남은 4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정밀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혜선 전 SSU 전후회 부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바지선 인양까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의 좀 인양과 수색 작업을 복귀를 해보면 먼저 처음에 헝가리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고 이후 한국인 실종자 3명의 시신이 잇따라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선실에서 갑판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네. 당시에 좀 급박했던 상황을 좀 보여주는 듯한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보니까 네. 그 인양한 과정이나 이걸 다 쭉 지켜봤는데 급박하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어느 부위에 부딪혀서 이랬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보니까 역으로 그 큰 유람선이 작은 유람선을 추월해서 가는 과정에 네. 이게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딪혔을 때는 어떨까요? 부딪히면 옆으로 벌어지겠죠. 네. 배하고 빗길이 부딪혔다면 옆으로 벌어지겠죠. 비슷한 네, 크기의 배면은 네, 이제 그렇죠. 옆으로, 근데 네. 이게 이제 워낙 크고 이게 작은 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딪히면서 깔린 거죠. 예. 그러니까 조류 흐름은 세고 이 그 대형 배는 높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면서 작은 배가 배 밑으로 깔린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나 피하라고 할 수 있는 고함 지를 수 있는 소리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게 된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런 경우 드물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부딪히게 되면 약간은 뭐 좀 떠 있거나 네. 또 물이 그 배 안에 물이 차기 전까지는 보통 떠 있거나 빨리 가라앉지 않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깔아놓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거든요. 네. 정말 뭐 말씀처럼 워낙 급박하게 벌어진 일이어서 그런지 네. 이번에 희생도 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추가 수습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올렸기 때문에 정밀 수색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선실에 혹시 뭐 추가 수습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네, 하십니까? 앞전 질문 먼저 덜 끝나가지고. 아, 예, 네, 네. 그러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위에 계단에서 많이 발견된 이유는 네. 보통 저희 나라 분들 성격이 급합니다. 우리 이제 가서 어떤 아나운서도 보시면 배를 타보면 여객선이나 유람선이나 타게 되면 부두에 계류한다 그러면 미리가 줄 서 있어요. 네. 그 배가 그 부두에 계류하기 전에 네. 미리 거기 안에 계단에 벌써 올라가 있고 서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가장 지금 실종자가 많이 3사람이나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뭐 지금 좀 전에 그 어떤 실종자 선체 내에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예. 정밀 탐색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속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네. 그 사고 났을 때 굉장히 강물이 많았고 유속이 빨랐고 네.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유물이 그 선체 내에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어떤 뻘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흙, 돌,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예.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밀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처럼 물속에 당겨놓고 하면 정밀 탐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장했던 거고 예. 그래서 배가 지금 인양이 됐잖아요. 인양이 됐으면 저 안에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있길 바래요. 물론 다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발 있었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그걸 이제 없다 그러면 정말로 이분들이 어떤 팽개치고 급한 상황에서 뭐 어떤 신발짝이라도 안 그러면 옷가지라도 어떤 가방 하나라도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게 물속에다 아까 담궈놓고 하면 유실될 확률도 있고 육상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나타난 그대로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서 이 살아있는 분들은 저분들의 아주 작은 머리카락 하나도 못 찾으면 예. 그걸 보관해서 묻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우리 정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정밀 탐색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만족하지는 못할 망정 예. 또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죠. 네. 네.
아마 부회장님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남은 실종자 분들도 빨리 수습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체 정밀 수색 과정에서 좀 정말 정밀하게 구석구석 살펴봐야 한다는 점 말고도 또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의해야 될 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네. 어떤 실종자 유품 이런 걸 굉장히 미세하게 정밀 탐색에서 있으면 하나라도 네네.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보관해서 나중에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가 있다면 그분의 유품을 돌려줘야 된다. 예. 물론 지금 우리가 그 어떤 6.25 때 그 돌아가신 분들을 그 산속에서 찾아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구조 작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게 그 지금 천만 다행으로 이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면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또 2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헝가리 측에서는 이게 원래 그 인양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예, 예. 헝가리 측에서 보면 거의 작업이 끝난 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뭐 그런 부분을 약간은 이제 뭐 양해를 구하거나 협조를 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헝가리 측에서는 자기 이제 어떤 전체로 보면 이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일부 그쪽 주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생계 유지도 있기 때문에 헝가리 측에서 쉽게 지금처럼 홀딩한 상태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유람선이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구조 작업이 연안에 될 이유도 없지만 이게 또 거의 대부분이 안 나올 경우도 많아요. 왜 정밀 탐색을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선체 내에 예. 수색 작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유품이나 이런 부분은 또 혹시라도 그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흙탕물이나 진흙탕 속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정밀 탐색을 해서 반드시 최선 찾아내길 바라고 또 있길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종자 수습에만 조금 집중을 했었는데 말씀처럼 정말 유품도 찾는 그 과정도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인양이 현지 시간 오전 6시 47분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지 시간 오후 3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당초 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시간이 예. 많이 지연이 됐어요. 네.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좀 보십니까? 인양 과정에 어떤 저는 뭐 어떤 그 이쪽에서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예. 이 구조 작업 작전이란 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계산했던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산악 사고나 또는 화재 사고나 이런 게 뭐 어떤 어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불이 났으면 뭐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언제든지 구조 작전에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잘못 따지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에 또 이번에 실수했던 또 했던 부분을 더 보강해서 예, 예. 많은 걸 배우는 게 경험을 쌓는 게 우리가 삼면이 바다예요. 네. 그런데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대비하고 방지하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뭐 잘했니 잘못했니 이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인양 과정에 지금 그 와이어 위치가 잘못됐다. 저건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뭐 저희 최초의 대장님은 4개의 무조건 잘 됐다고 위치를- 말씀하시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 지금까지 구조 작전을 진행해 오면서 와이어 위치가 뒤에 와이어는 너무 위에 고리를 너무 여유를 많이 주지 않았느냐. 아, 그렇기 때문에 텐션을 힘을 못 받아서 이게 앞에는 들리고 뒤에는 처진 거 그러니까 선미 상황이 쪽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크레인 후크에 걸기 직전에 따로 연결하는 그 라인이 있는데 네. 그거는 앞에는 짧게 하고 뒤에는 길게 했는데 그걸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 이게 거리를 잘못 계산해서 이게 들릴 때 뒤로 파공 개수는요 똑같아요. 왜냐? 이게 배가 처진 거는 처음에 뜰 때는 앞에가 물이 무거워서 가라앉고 뜨고 뒤에가 물이 없어서 가라앉고 이게 아니거든요. 물이 많아서 가라앉고 앞에는 물이 없어서 뜨고 이게 아니거든요. 예, 예. 끌어올 때는 어느 위치에 힘을 적게 받았냐 못 받았냐에 따라 이게 균형이 깨지는 거지. 지금 뭐 앞에가 가볍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에 건질 때 똑같은 무게를 거의 유지를 해요. 물 밖에 나와서 이게 그 어떤 힘이 받는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와이어를 좀 너무 길게 주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계산이 잘못됐다.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뒤에 하나 걸었잖아요. 와이어 하나 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개를 네. 설치를 했었죠. 천만다행으로 후크가 2개였기 때문에 보조 후크가 있는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구조 그 크레인은 보조 후크가 항상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내 어떤 위치를 배를 돌리거나 원상태로 돌리거나 또 쳐졌을 때 당겨주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후크 하나로 했으면 오늘 못 올렸죠. 절대 못 올렸으면 그 상태로 머물고 있거나 안 그러면 밤을 새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예, 거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저게 나중에 넣었던 그 와이어가 그 스크류의 어떤 그 샤프트에 걸려 있어서 튼튼한 곳에 걸려가지고 예, 예. 무리 없이 올라온 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인양에 있어서의 아쉬운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현재 좀 선박의 상태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애초에 이게 이제 뭐 목재 선박이기 때문에 파손의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적도 나오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현재 선박의 상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그렇게 크게 많이 파손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외형상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봐야지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파공이 됐는지 꺾어지거나 부서져가지고 수밀이 안 돼서 가라앉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현장에 있는 저로서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저로서는 저게 그렇죠. 저희와 확신하기가 함께 이 화면으로밖에 화면으로밖에 안 볼 되기 수 때문에 없으니까. 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일부 어떤 그런 파공 개수가 확실하게 났기 때문에 가라앉은 거고 또 이제 그 가라앉음으로써 지금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파공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밝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러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사고 낸 선박은 페인트까지 다 칠했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예. 왜냐하면 원인이 완전히 그 해결되고 이게 원인이 다 파악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목선이지만 받는 위치나 배 형태에 따라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박았는지 이게 그 부딪혔는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양돼 있는 저 배에 부딪힌 부분이나 스키드가 마크가 난 부분이나 페인트가 예, 없는 그 사고 자격이나 흔적을 좀 탐색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예. 아마 그 법률적인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박에 아주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네. 그거를 막 진행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걸 판단하기는 뭐 여기 때문에 사고가 났니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정밀 수색 작업을 통해서 뭐 부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이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 네.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 거 그 만약에 보시나요? 지금의 그 실종자가 인양 배에서 다 나오면 예. 저도 천만다행으로 알고 누구 말하면 불행 중 다행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알고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게 이제 헝가리 측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다고 나올 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작전이든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 해보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하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게 어느 정도 떠 있는 시간에 발견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게 안 하면 가라앉으면 사실은 물속에서 바늘 찾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최선의 이제 마지막 시도를 해볼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나온 장비들 중에 뭐 사이드 스킨 소나나 저번에 이게 촬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물속에서 안 보이는데 촬영한 그런 장비 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배의 모습을 지금 형상한 그때는 소나가 물이 있었죠. 많이 흐렸고 예, 예. 또 수심이 깊었고 지금은 며칠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물이 맑아질 거라고 약간 더 맑아질 거라고요. 그다음에 유속이 좀 줄어들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최신에 나온 사이드 스킨 뭐 장비나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성능이 지금의 뭐 우리가 썼던 장비도 한 6배 이상 그 정밀도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네, 네.
그거를 장착을 하고 강을 뒤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구조사들이 들어가서 저 강을 뒤진다는 거는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하객 정범이고 일렬로 서가지고 다이버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되지 않느냐. 근데 봐야 본인 안 맸다 시야가 저 상태로 이렇게 강물이 계속 흐르면 1m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뭘 찾겠습니까? 여기서 1m밖에 안 보이는데 이 주변에 여기 떨어져 있으면 못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끌고 다니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형체가 나타나거나 보이면 그때 다이버를 투입해서 거기를 확인하게 하고 네네. 그래서 인양을 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80년도쯤에 그 정부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전적지를 찾으면서 거북선을 찾으러 다닌 적이 있어요. 통영 앞바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치렀던 그 장소는 저희가 거의 뭐 뻘속 어떤 물체가 있다면 3m까지 다 뒤진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잠수사는 다이버들은 구조사는 고물보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 그게 발견되면 정밀 탐색을 강 전체로 왔다 갔다 계속하는 날마다 어떤 코스를 정해놓고 이렇게 뒤져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네. 거기까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지금 강 주변에 살던 어떤 분들의 어떤 신고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물이 빠지면 걸려 있는 부분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또 떠밀려서 한쪽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으니까 며칠 동안은 수색견을 통한거나 또는 주변에 어떤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사고가 이제 발생하고 거의 2주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물 위로 보통 이제 떴던 시신이 시간이 흐르면 다시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 한 15일에서 20일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가지 네,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차가우면 부패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늦게 떠오르는 거고요. 물이 따뜻해지면 물이 따뜻해지면 빨리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식중독 사건 많이 나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몸에서 네. 부패되는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뜨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사람이 음식을 많이 먹었냐 안 먹었냐 위 크기에 따라 또 뜨는 그 시간이 달라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 온도가 12도에서 15도 사이면 5일에서 일주일 상간에 뜨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강물이 그 12도에서 한 15도 사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뜨는 그 시간이 일주일 또는 길게는 9일 이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20일까지 지금 현재가 가면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13일 된 시점인 거잖아요. 확률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할 때는 강폭이 넓은 데부터 먼저 발견됐죠. 멀리부터. 네. 그렇잖아요. 늪지대부터 점점점 발견돼 가지고 나중에는 뭐 5km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온 부분은 떠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어디 걸려 있거나 물이 빠져서 나타나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 걸려 있는데 물이 빠졌어요. 수면이 이제 강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발견된 거죠. 그게 뭐 그때는 이미 떠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 네. 그러면 일각에서는 지금 뭐 수색 범위를 조금 더 넓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 일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뭐 부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에 구조라는 거는 실종자 구조라는 건 만에 하나까지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까지. 이게 다시 떠오르지 않더라도 수색 범위를 넓히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유속이 빠를 때 이게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그 빠른 물에 계속 타고 내려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가다 보면은 꺾이는 부분에서 걸려 있거나
또는 늪지대로 빠져서 유속이 느린 데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빠른데 계속 타고 나갔으면 그게 그때 그 시간이 보통 10km 정도인데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10km면 하루에 10km인가? 시간당 네. 10km 거리죠. 근데 그 정도 유속인데 그러면 하루에 240km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유속으로 흘렀다면. 근데 강폭이 그러니까 줄었다 최초의 늘었다 했기 사고가 때문에 발생했을 약간의 때요. 차이가 네. 있겠지만 그러면 뭐 8km를 봐도 하루 시간 24시간을 계산하면 최소한 200km 이상 갔다는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릴 수 있는 부위가 있다면 그 어떤 크로아티아나 이거 밑에 그 어떤 철문이 있다고 하는데 네, 볼 수 있다면 저는 있다고 거기까지는 수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아, 네, 근데 너무 이제 남들은 무리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구조라는 거는 만에 하나까지 해야 되니까요. 만에 하나까지. 예. 내 가족처럼이라고 생각하면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또 인양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요. 네. 1시간 반 안에 또 많은 실종자들께서 처음에 이제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섯 번째 와이어를 감는 작업 때문에 좀 지연이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인양과 함께 수색 작업도 함께 할 것이다라고 처음에 알려졌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비판해 주시면서 차라리 인양을 해서 바로 바지선에 올려서 거치를 해서 그리고 수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진행이 그렇게 되긴 했는데 네. 그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원들이 진흙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치대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로서는 조금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대목 같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어제 저 인양하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어요.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수라는 게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럼 지금 헝가리 측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 어떤 계획된 매뉴얼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거를 어떤 언론사나 이런 데이 다 알렸기 때문에 어떤 책임 한계가 있다고 뭐 책임 한계는 없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인양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 다른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저런 엉뚱한 소리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수많은 경험을 해왔고 그런 작전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떤 뭐 태풍이 와가지고 뭐 열 몇 척씩 했을 때도 하루에 그런 열 몇 척씩도 올려봤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걸 올려놓는 순간엔 선내에 있는 실종자 구조하기는 굉장히 쉽게 되는 거고 모든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왜 저렇게 물에다 오래 담가놓고 위험한데 저게 만약에 와이어를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라앉게 되거나 날아가죠. 왜 조류가 예. 세기 때문에. 그럼 2차 사고 또 발생하면 지금보다 더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한 거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라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저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앵커님들도 거의 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 듣고 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 구조라는 거는 언제든지 늘상 내가 다칠 수 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부분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구조사는. 예. 근데 그걸 감안하고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사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 없는 선체 위를 부유물을 철거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못하게 한 거거든요. 네. 어찌 됐건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정부 측에도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월호 때부터 잘못된 게 있거든요. 중앙 재안전대책본부에서 거기에는 최소한 이런 전문가들이 한두 명은 프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탁상공 이번에 보니까 육군 대령이 브리핑을 지휘하고 거기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고 예. 이게 진짜 쓴소리 하는 겁니다. 정부를 상해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세월호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군 작전을 공군이 하고 공군 작전을 해군이 진행을 합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시원스러운 대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시청자는 그걸 알 권리가 그거거든요. 뉴스에서 정확한 걸 진단을 해주고 해야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아십니까? 거기 함장님이 대령이라고 해도
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기서 가장 경험 많은 분이 모든 걸 슈퍼바이저로 맡아요. 그러면 그분이 브리핑 다 해주고 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자, 이 일은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될 거고 안 되면 이런 제2의 작전을 이렇게 쓸 거고 여기에 인원이 얼마 필요하고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비용 예산까지 얼마 나와야 되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 그걸 설명하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대답 못하니까 피하려고 하고 또 그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슈퍼바이저라는 거는 지휘 고하를 막느라고 가장 프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 그런 프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거를 정부에서 활용을 안 하니? 그동안 그거를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다른 작전도 똑같은 세월호 우리 국내에서 벌였으면 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예. 앞으로 이건 그 정부에서 쓴소리라고 듣는 게 아니고 참고로 해서 정말 그 분야의 프로들이 가서 그런 작전을 진행하고 브리핑을 하게 되고 설명을 하게 되고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부회장님의 또 제언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네. 뭐 어찌됐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건 네. 결국엔 남은 실종자들의 수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모쪼록 남은 좀 정밀 수색 기간에 저희가 또 실종자 수습의 소식까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혜선 전 SSU 전후엔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